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WPAN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예, 기출 내용을 보면 WPAN 기술의 확산으로 멀티미디어 기기 간 연결이 많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음 중 WPAN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불, 코, 유, 지, 매, 바, 부, 피 이걸 외우면 된댔죠. 불코유지 매바 부피에 해당하지 않은 거 PLC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예, PLC는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전력선을 매체로 해서 전력선의 전력 파형, 그러니까 전원에 예를 들어서 그 헤르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헤르츠 안에 전력을 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WB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에서 고주파에서 전자파를 통해서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통신 기술로서 속도가 좀 높은 거고요. 직비는 80.15.4가 해당되는 거죠. 소형 저전력 디지털 라디오를 이용해서 퍼스널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 되고 초당 250kbps 정도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블루투스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등의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쪽지게 아이를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파이는 무선 접속 장치에 설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PDA나 노트북,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연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신용카드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FC,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13.56MHz의 주파수, 전송거리가 매우 짧죠. 접속식이라 하죠. 접촉식. 그래서 접촉에서 주로 통신하는 거죠. 블루투스에 비해서 통신 설정 시간이 짧고 피어투피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IR,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랜, 모바일, FM, 마이크로웨이브, 소프트 라디오, 위성 통신 등으로 발전하고 있죠. 거리를 봤을 때 WPAN이 10m 이내고 와이어리스 랜이 있고 와이어리스 맨이 있고 와이어리스 웬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동통신 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WiMAX로 보면 되는 건데 WiMAX는 최근에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는 2.4GHz 주파수 사용하는 거고 저가격, 저전력 무선 구현을 하고요. 변조 방식은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합니다. 802.15.1 계열의 블루투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코 유지가 되는 거고요. 블루투스 표준으로 저전력 저가로 10에서 100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통신하는 거고 주로 우리가 무선 이어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의 그 거리에 대한 주요 성능 지표에서 송신기의 RF 출력 전력, 수신기의 수신 감도, 시스템의 간섭 방지 능력, 송수신 안테나의 종류와 이득이 해당됩니다. 무선 통신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리적, 전자적, 기후, 송신기의 RF 출력, 시스템 간섭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안테나의 종류와 이득, 수신기 수신 감도, 유효 안테나의 높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를 좀 더 보면요. WPAN은 무선 개인 영역의 네트워크로서 일반적으로 1m 이내의 작은 영역에 있는 장치 간의 근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WPAN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기타 웨어러블 장치와 연결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WPAN이 10m 이내에 와이어리스 랜, 와이어리스 맥스에서 와이어리스 웬으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동통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은 기지국 통해서 계속 통신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코유지 매바 부피가 있고 걔를 둘러싸는 게 와이어리스 랜이 있고 와이맥스가 있고 그 위에 802.16, 21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셀루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거리 통신 사용되는 개인용 무선 통신으로서 블루투스 및 직비가 대표적이며 낮은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은 전력, 무선 네트워크 제품이 사용되고 속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UW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PAN의 세부 기술을 보면 802.15.1이 블루투스고요. 15.3이 UWB가 돼서 하이 데이터 레이트에서 55Mbps까지 정송될 수 있는 거고요. 15.4는 직비 기술로서 300kbps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속도가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팬 관련 표준은 IEEE 워킹 그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PAN에 대한 주요 기술 불, 코, 유, 지, 매, 바 요 정도만 나와도 되는 거고요. 8.15.1, 2, 3, 4, 5, 6으로 해서 각각의 세부 사항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그 내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고를 수 있게
요 세부 사항을 좀 학습해 주시고요. 블루투스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블루투스 안에 피코넷과 스캐터넷으로 나눌 수 있고요. 피코넷은 여러 개의 장치를 블루투스나 기타 비슷한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8개의 지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지국 중 하나는 프라이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세컨더리가 됩니다. 다음에 스캐터넷은 피코넷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코넷이 보여서 스캐터넷이 되는 거고요. 세컨더리 중 하나가 다른 피코넷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렇게 피코넷이 있고 이걸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캐터넷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가 여기 피코넷과 피코넷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리는 10에서 100m 이내에서 무선 애동 네트워크로서 AP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불코 유지 매바 무피 정도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출령을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심화해 보겠습니다. 1번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 중 10에서 100m 안에서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는 각종 디지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의 물리적 케이블 없이 무선의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여기 근거리고 거리가 10에서 100m다 해서 불코 유지가 되겠는데, 얘는 고속이고 얘는 저속이고 블루투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연결하고 디지털 가전제품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직비는 주로 이제 소형이면서도 저전력 기술이 되는 거고요. UW는 이제 고속 기술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블루투스가 되는 거고,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등을 연결해서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 RF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로서 최장 45m 이내에 최대 1.6 Mbps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 2번 무선 이어폰은 전화기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둔 채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쓰는 거, 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기술이니까 같이 정리하시고요. 예, 직비는 소형 저전력인데 250kbps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NFC는 이제 접촉식으로 이해하시고, RFID는 이제 태그 방식이 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 태그, 스마트 태그 등과 연결된 게 그 RFID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 3번 다음 중 유선 네트워킹 기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유선이 아닌 거, 유선 그 무선을 고르면 되는 거네요. 홈 P&A, 유선, 전력통신, 1394 다 전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UWB는 불코 유지에서 WPAN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게 IEEE 1394인데요. 여기 보면 고속의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로서 애플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IBM과 소니가 연결돼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그런 기술이겠습니다. 예, 4번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 PDA 노트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앞에서 한 거랑 유사한데 여기는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됐잖아요. 무선 접속 장치를 여기서 AP라고 얘기하는 거죠. AP. 그래서 AP를 기반으로 해서 PDA 노트북 등을 연결하는 거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블루투스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블루투스는 여기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무선 접속 장치가 있기 때문에 AP가 있는 와이파이로 잡으셔야 됩니다. SWAP 이런 말은 저희 통신사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참조하시고요. 문제 5번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4GHz 주파수 사용하고 저가격, 저전력이고, 블루투스는 크게 코어 기억과 프로파일 기억으로 구분한다. 주파수 변조 방식은 블루투스는 FHSS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코어 기억과 프로파일을 얘기하는 게 앞서 설명드린 여기 보면 피코넷과 스캐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요 그림이 피코넷과 스캐터넷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 연결하는 게 이제 피코넷이고, 이런 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스캐터넷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6번 다음 중 WPAN 방식이 아닌 것은 WPAN, 그래서 불코 유지 매바 부피에서 정답을 4번으로 쉽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이전에 했던 블루투스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블루투스 BLE 기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루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이제 블루투스 1.0, 2.0을 넘어서 5.0까지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뭐 이거 1.0, 2.0을 다 알 수도 없고
5.0은 이미 시험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6.0이나 7.0은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뭐하고 안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전에 불코 UG에서 802.15.1 기술이에요. 15.1 기술. 불코 UG에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이제 통신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핸드폰에 이어폰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블루투스 뭐 저전력으로 해서 우리 어떤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낮은 데이터 레이트에서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유지하는 게 주요 핵심이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전력은 낮으면서도 뭐 그러니까 배터리 시간은 좀 오래 쓰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투스 이제 4.0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블루투스 기술 보고 가면 블루투스 1.0과 2.0을 하나로 묶어서 얘를 클래식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약 3Mbps가 이제 지원이 돼서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블루투스 3.0 가면서 좀 더 이제 스피드를 높여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하이 스피드가 됩니다. 하이 스피드가 되면서 이 3메가가 7배, 37에 21, 38이 8배가 되겠네요. 24Mbps 24Mbps까지 이제 지원이 돼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는 이제 4.0으로 와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우 에너지, 그래서 배터리를 적게 쓰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만 통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이제 1Mbps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스마트 레디라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블루투스 스펙의 모든 기능을 제공 가능한 쪽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저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전력 소모를 상당히 뭐 줄였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배터리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디바이스 간의 연결하는 절차를 우리가 이게 페어링이라고 하거든요. 페어링 절차를 되게 간소화했죠. 간소화. 그래서 저가격에 뭐 IoT라든지 기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옛날 기술 가면은 베이징 레이트랑 인핸스드 데이터 레이트, 이 두 가지 모듈을 하나로 보고, 로우 에너지 배터리 적게 쓰는 걸 하나로 봤을 때 RF 채널 수가 얘가 한 79개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로우 에너지는 그 절반인 약 40 채널 정도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속도가 1에서 3Mbps를 베이징 레이트나 EDR에서 지원했는데, 여기는 1Mbps 이제 기본만 지원을 하는 거였고, 음성은 여기서 당연히 지원했던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로우 에너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토폴로지, 스캐터넷, 여기는 스타나 이제 버스 방식인데, 스캐터넷이 뭐냐면은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 하나에 이렇게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슬레이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코넷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마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슬레이브들이 붙는 거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피코넷이라 그래요. 피코넷을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스캐터넷 구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게 어디서 두각이 되냐면은 블루투스 5.0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돼요. 5.0. 일단 좀 더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BR, EDR하고 로우 에너지 모두 비교를 한 다음에, 데이터 전송 시간이 얘가 100ms가 소요되고 얘는 6ms면은 돼요. 얘 전송 대역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전력 소모, 얘가 한 30mA 정도 소모하고, 얘는 그 절반이 15
mA 정도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어디에 사용하냐, 여기는 헤드셋이나 PC나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IoT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나 센서, 뭐 제어 이쪽 가는 거예요. 좀 블루투스 할 게 많아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제 블루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5.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블루투스 5.0은 블루투스 4.0에다가 더하기 로 에너지를 더 이제 추가한 거예요. 더 강화한 거죠, 로 에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여기 마스터랑 여기 슬레이브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피코네, 여기도 이게 피코네,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얘네들이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붙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제 파크드라, 파킹하는 것처럼 파크드 슬레이브라 그래요. 파크드 슬레이브는 얘가 액티브 모드가 안 되면은 무한대로 붙일 수가 있는데, 파크드 모드가 붙어서 슬레이브 모드가 동작을 하면은 피코넷 하나에서 최대 7개가 동작할 수 있어요. 7개. 그러니까 하나의 마스터에 7개가 액티브하게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걸어만 두는 거는 그걸 이제 파크드 슬레이브라고 하거든요. 걸어만 두는 거는 이제 무한대로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코넷이 2개 모인 거를 스캐터넷이라고 하고, 이 기기 간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맥 어드레스랑 핀 버너를 사용해서 링크를 한다 그래요. 그럼 잠깐 아까 얘기한 거를 확대해서 볼까요? 3.0이 있었고 BT 4.0이 있었고 여기 BT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만약에 하이 스피드라고 하고 얘를 이제 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중점을 뒀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2.4GHz예요. 똑같이 다 2.4GHz예요. 왜? ISM 밴드이기 때문에 ISM 밴드 사용하는 거고, 속도가 어떻게 되냐? 최대 24Mbps까지 나와요. 하이스피드 모드에서. 얘는 로 에너지니까 1메가 정도가 나와요. 얘도 스마트 레디 하면 3메가 정도까지도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로 에너지도 1메가.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거의 속도는 2배, 블루투스 5.0, 2Mbps, 1메가 기준으로 해서 2Mbps. 자, 거리를 보면은 얘는 10m 이내에요. 인근이에요. 얘는 좀 더 늘어나요. 60m. 얘는 더 많이 늘어나요. 4, 6에 24, 240m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거리가 블루투스 5.0이 2메가에 240m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해볼까요? 얘는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지 않아요. 얘는 브로드캐스팅이 한 번 지원하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8배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8배를 지원하는 거고, 주로 이거는 이어폰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썼는데 4.0 되면서 IoT로 갔다가 이제 이쪽 5.0을 가면서 홈 네트워크라든지 IoT 허브 기반으로 해서 가정의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좀 더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전에 기출 정도일 거고요. 블루투스 이제 프로토콜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더 깊게 들어간다면 블루투스 프로토콜 약간 어렵죠. 여기서 자, 블루투스 프로토콜로 들어갈 때, 자, 블루투스 클래식 모드가 있다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발전했죠?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로 에너지에서 이게 BLE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클래스가 우리가 주로 하는 멀티미디어, 대용량 뭐 이런 거고, 스마트 레디가 이제 PC, 핸드폰 이런 게 연결되는 거고, BLE가 저전력, 소량 데이터를 연결하는 건데, 프로토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크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스트 레이어가 있고 컨트롤 레이어가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어떤 특정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전에 뭐 할 때, 겟 프로토콜에서 피더 할 때 이게 있었는데, 겟 프로토콜. 그래서 얘가 여기에 보면 이제 겟 프로토콜이 여기에 존재해요. 겟
그래서 이게 제너릭,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게 프로파일. 일반적인 속성의 프로파일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가 GATT라 해서 가트, 제너릭, 어트리뷰트, 제너릭 어트리뷰트 프로파일, 제너릭, 여기 제너릭 억세스가 되는구나. 여기 제너릭 억세스 프로파일이고, 여기 제너릭 어트리뷰트 이게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제너릭 억세스, 여기 접속하는 거, 접근하는 거, 접속하기 위한 프로파일이고, 여기 속성화에 들어가는 거고. 요 안에 이제 크게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 시큐리티 매니저가 있어요. SM. 시큐리티 매니저가 있고, 얘가 ATT에서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거고, 요 밑에 WCAP라 그래서 L2CAP네, L2CAP. L2CAP라 해서 로지컬, 링크, 컨트롤, 앤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호스트 레벨이고요. 그 밑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여기 HCI에서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LLC에서 로지컬 링크, 여기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러 쪽 역할을 이쪽에서 좀 하는 거고, 호스트 역할을 이쪽에서 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HCI가 여기 있잖아요. HCI 버튼과 이 버튼과, 그러니까 HCI 탑과 버튼 사이에서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서 피더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UART라든지 USB라든지 예전에 PCMCIA 카드, 그런 카드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부분. 네, 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GATT, GATT. 여기 제너릭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서브 프로세서, 서브 프로듀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의 영역을 읽어서 들어가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GATT가. 그 다음에 갭이 있었죠. 아까 제너릭 억세스 프로토콜이죠. 억세스 프로토콜. 그래서 장치 간에 이걸 페어링 하기 위해서, 페어링하고 또 이걸 페어링하는 본딩, 묶기 위해서, 장치 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ATT는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라 했죠. ATT.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기, 어트리뷰트, 다른 기기의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내 데이터와 노출시키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그 다음에 시큐리티 매니저, 보안에 관련된 거겠죠. 페어링 할 때 키를 서로 분배해요. 키를 서로 분배해서 인증과 이제 보안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L2CAP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L2CAP 로지컬 링크 관련돼서 데이터를 인캡슐레이션 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HCI에 대해서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그래서 호스트와 컨트롤러 사이에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로지컬 링크, 여기서 보면은 RF가 이제 5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스탠바이라든지 어드버타이징이라든지 ADVERTISI 어드버타이징 알리는 거라든지 스캐닝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상태를 서로 알리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말 그대로 2.4기가 ISM 밴드를 사용해서 1Mbps를 패킷에 대한 송수신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 역할이고, 이게 전반적인 블루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